누구나 나이가 들고 부모님들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미래, 특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85세 이상 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중에 3분의 1은 누구나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민 건강보험을 내는데 여기서 일정 요율을 가지고 미리 비축한 것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공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는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등급을 신청을 해서 등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약 15에서 20%를 지원하는 그러한 아주 노인들이 나이가 들고 돌봄을 받게 되는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돌봄, 이런 요양원에 입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알게 되는 그러한 85세 이상의 3분의 1이 받게 되고, 우리 노화가 된 어르신들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방대하고 처음으로 시도된 실태조사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보고서는 있었지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관련돼서 딥대성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낼 때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지표를 정해서 보게 하는데요. 그 행정지표라는 것들로 먼저 수급자,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하는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를 하는 요양기관, 우리가 흔히 하는 재가센터라든지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이런 곳에서 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휴먼 서비스인데요. 그 주체가 되는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이 불만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다루고 있고, 이것들을 장기요양 행정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만 나타내서 보면요. 우리가 눈에 띄는 몇 가지 주요 결과를 보면, 일단은 우리가 하는 재가급여, 즉 시설인 요양원에 가지 않고 방문요양이라고 하죠. 이런 방문요양을 받는 비율이 2018년 기준이니까 현재는 20년이니까 좀 격차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75.3%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시설, 요양원이라는 곳은, 아니면 또 이러한 시설급여를 받는 부분은 조금 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복지용구라고, 이런 장기 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용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침대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어느 금액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약 36% 정도가 실제로 신청을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실적을 보면 전체의 수는 약 2만 개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등록은 했지만 운영하는 업체를 보면 약 81% 정도가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3년 이상 유지하는 이유를 보면 약 60%, 그러니까 40% 정도는 하다가 도중에 탈락되거나 새로 신생했거나 이런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실제로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율은 22.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자기의 가족인 경우에 가족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율도 약 18.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로, 행정지표로 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궁금한 것은 혹시 우리 부모님의 미래는 어떤지, 실제는 어떤지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요양보험은 누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또 노인 돌봄의 그 가족, 만약에 아프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부모님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둘러싼 가족들이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요양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장밋빛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요양사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휴먼 서비스가 본질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를 통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추구하는 핵심 정책 키워드는 무엇인지가 이 보고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개요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특히 부모님의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현재 이 보험 실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이 중에서 말씀드린 관점들 몇 가지 궁금해할 만한 우리 부모님의 미래라든지 요양보험에서 누가 뭘 바라는지, 만약에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 목표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이 되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사업자가 될 때 현실은 어떤지, 또 요양보호사들의 휴먼 서비스, 정책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만 다뤄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뭐 6번, 7번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이해하길 바라고, 특히 실버 산업,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비즈니스 하면은 아직까지는 시니어 케어 분야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제게 연락을 주시는 어떤 뭐 중견기업 이상의 어떠한 오너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쭤보는 부분들도 보면은 부딪혀 보면 제가 생각하는 시간 비즈니스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시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장, 또 특히 정부에서 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돈,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여전히 비즈니스 관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두꺼운 백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저와 함께 하나씩 중요한 부분을 파악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